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방법을 나오겠지. 아마 공천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렇죠. 3월 초가 되면은 다 갈라치기는 다 정리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데 언론의 보도 태도가 웃긴 게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게 공천만 받으면 친명이라고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는 아무런 중요도도 없고 뭐 어제까지 이재명 욕하던 사람도 공천만 받으면 바로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뉴시스 보도 조재환 기자의 3명. 민주 단수공천 현역 51명 중 비명 6명. 친명 대부분. 비명 행사 현실화. 와, 이런 보도가 너무 천하는 거예요. 비명 행사란 말 신조어까지 만들어놨어 지금. 저게 사실 있는 사자성어잖아요. 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공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지만 그 하위 20% 이런 거 있잖아요. 20%를 어떻게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평가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전원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 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뭐 김성환 의원이 한 이야기 보면 그거 나오죠. 시점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으면 예. 예를 박용진이 법사위에 있어요. 그럼 그 법사위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친명일 텐데 그럼 박용진한테 0점 주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렇죠. 우리야 그 누가 이제 그 찬성표를 던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그때 그냥 추측해서 이렇게 명단을 만들고 그랬지만 의원들끼리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또 이런 게 있어. 뭐 민주당 정청래, 서영교, 이계호, 김영진 등 친명 다수 본선 직계. 이건 KBS는 더 틀려먹었어. 이계호가 친명이야?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계호는 공천 받은 사람 다 친명이라고 해. 유명한 친낙계예요. 유명한 이낙연의 지역구까지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계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궁금하다. 야, 이계호를 친명인데 어떻게 집어넣냐.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헤드라인들이. 자, 민주당 현역 의원 공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수 17곳. 서영교, 정청래, 유동수,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한준호, 김용민, 문정복, 권칠승, 이계호, 김한규, 위성군. 야, 야, 여기에 보면요. 친명이라고 확실히 부를 만한 사람, 정청래, 서영교 정도, 한준호도 마찬가지 몇 명 더 있어. 뭐, 김용민도 있고 그런데, 이재정도 있고 그런데, 뭐, 강득구 있고 그런데, 아닌 사람 봐봐요.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김한규가 친명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 그 비습 사건 있었던 이후로 그렇지. 엄청 막말했죠. 이기호가 친명이에요? 저기 보면 나머지는 제가 경쟁력을 위해서 비명이라고 누가 낙인은 안 찍겠습니다만 안 되죠. 네.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는 알지. 기자들이 모르는 거지. 아니 모른 척 하는 거죠. 지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버럭하지 마요. 무서워. 내가 진짜 성질이 나서 잠이 안 와. 송갑석, 박영순, 이용우, 도정환은 비명이기 때문에 경선이 또 아니라고. 아니 송갑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결 뭐 이런 거 했을 때 제명시킨다 이런 그것도 안 한 거잖아요. 당에서 네. 청원까지 나갔었는데 그럼 봐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원래는 컷오프 시켜도 되는데 경선이라도 시켜준 게 어디냐고 지금. 참. 뭐 그래서 7차 발표를 어제 했었죠. 어제 했었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전략 공천은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략 공천은 당대표 몫이라고 사실상. 근데 이 공천에 관련해서는 당대표 개입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관위원장 따로 임명시켜 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친명 비명 공천이 아니야. 실력이 떨어져서 저 명단에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영교, 정청래 단수 받았다. 그래서 최고위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민정 단수 받았잖아. 미디어 노출도도 크고 많은 의원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다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저 민주연구원장이 저 임세훈 후보를 떨어뜨린 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임세훈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역민들은 여론이 좋은데 민주연구원장 정도 하면 지도부잖아요. 그럼 붙여주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든 서영교든 원칙은 경선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없었다는 거지만 거죠. 네. 다른 후보가 없었잖아요. 특히 정청래 마포 같은 경우에. 근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번 봐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사람들 이 보세요. 여기에 이계호도 들어가 있죠.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다 친명이라고 쓰냐고요. 그리고요, 저 광주에 이병훈 있잖아요. 야, 동영상 하나 새날 정보방에 올려놨는데 무릎을 꿇고 대선 후보로 이낙연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괴랄해. 근데 그런 사람도 네. 다 친명이 다 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만약에 친낙계가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밀었다면 정권 교체 안 당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사진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대선 때 열심히 뛰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뭐 반대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넘어가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뭐 이계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김한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님 피습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엄중 경고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여기도 김한규가 제주에서 지금 단수를 받았죠. 자, 여야 총선 후보 확정선거구 한번 보여줘봐요. 저것의 핵심은 공천 완료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경남이고요. 공천 완료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경북입니다. 경북은 확정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번에 우리 새날방송에 나왔던 정석원 후보하고 정희용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국민의힘이 확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건희 특검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문제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쫄아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지금 누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직접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들 대통령실 의중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런 선거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천으로 몰아가 이 프레임을 길게 끌고 갈수록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같은 핵심 지지층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건 어떤 프레임에 놓여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 현역들 많이 공천하잖아요. 혁신 없는 공천이라고 비판을 할 놈들이에요, 언론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숫자가 조금이라도 친명이 많으면 이재명 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국민의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덕흠이, 김성교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데 비판이 없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김선교, 박덕흠 그 공천 기사를 읽고 있으면 뭔가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공천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엄청 애를 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단수가 되거나 후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 후보들이 이겨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얘들 낙선시켜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총선을 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이름으로 김한규가 되든 이기호가 되든 물론 이기호 이분은 아마 지역에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컷오프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 나왔던 후보들이 있잖아요. 경선시켜서 떨어지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단수를 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건 그래서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당선돼서 민주당 의석수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좀 TMI 정보일 수 있는데 강병원 은평을 해서 강병원이 김우영 이거 서로 경선하게 된 거 이게 이제 홍익표랑도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왜 김우영을 경선에 끼워넣냐 이러는 거거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위에서도 검증을 통과를 했고 선당무사 차원에서 강원도로 갔지만 지금 강병원이 앉아서 그러니까 지도부 당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거 못 참아서 지금 다시 나오겠다라고 해서 검증이 통과된 사람이
경선에 붙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거기다가 김우영 후보가 은평을 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뜬금없이 내가 강병원 저놈 꼴보기 싫어서 저기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은평을에서 구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출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우영 진짜 잘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네. 은평구청장 그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 근데 강원도에 지방선거 때 이야기해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가서 고생하다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의심이 되잖아요. 네. 돌아왔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그리고 강병원 측에서 그러면은 주장을 하는 게 본인이 단수 받아야 된다는 거 주장하는 건지 왜 경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당원들 마음으로는 강병원은 사실 제명됐어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강병호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짓을 하면 설사 본인이 후보가 된다 한들 당원들이 붙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호소를 하잖아요. 비명이 돼도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짓을 하면 돼요? 열심히 뛰자. 아까 임세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역전돼 있는 위치라고 일단은 보는데 내가 수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지층 민심은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엄청나게 나올 거다. 광주에서 보여줬잖아요. 기존 민주당 현역 기득권들한테 이반된 민심이 그 정도 나올 거다. 하다못해 뭐 양문석, 임세현 이런 사람들 여론조사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그럼 뭐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해라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 자체가 찌질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재심 신청이 가끔씩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많지는 않아. 이번에 보니까 경기 남양주 의뢰에 원래는 김병주 의원하고 김한정 의원이 경선이었는데 이인화 후보의 재심이 인용이 돼가지고 3인 경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인화 후보가 청년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출마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인지도도 꽤 있고 청년이 스스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 경선 기회라도 달라고 한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하고 얼마나 다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탈출한 이후로 청년 정치라는 키워드는 쏙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청년을 실제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태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재 영입인데 전략선거구에서 경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이지혜, 이재관, 이성윤. 그러니까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인재영입 발표 오전에 하고 오후에 경선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논란인데요. 이게 지금 홍익표 앞에 멈춰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홍익표가 공관위원장을 흔드는 모양새까지 좀. 이거 비판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초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겠다. 떨어져도 뭐 예, 우리 손해볼 노무현 건 대통령 없다. 같은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공관위원장한테 뭐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지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들어선 그 원내대표 중에는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원내대표잖아요. 진짜 그 일을 제대로 잘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몇몇 포인트 앞에만 딱 서면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뭔가 마음을 열어놓고 홍익표를 받아들이는 걸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저렇게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점점 성장하는 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의심 한 스푼이 딱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좀 약속되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민주당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이게 갈라치기가 되면 우리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이런 거는 빨리 끝나야 돼요.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간에 뭐 갈등 구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홍익표 잘하다가 좀 삐딱선탄해? 홍익표 나 안 지지할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라는 게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참 위치가 정말 애매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아니 도대체 임종석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번복하고 돌아와서 당에서 배려 차원에서 그러면은 다른 지역구 송파 갑이라는데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싫대요. 나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거는 먹고 싶지 않아라고 때를 쓰면 이거는 그 다음에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지금 당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배려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들이 있어요. 우리 임 실장님.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섣불리 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지금 중구 성동 을에는 지금 전략공천이 확실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내가 살짝 비껴서 송파로 가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아마 공천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거기서 멈춰 있는 느낌? 거기에 홍익표가 한술 더 뜨는 느낌? 뭔가 좀 복잡해.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한 명 더 있죠. 고민정. 최고위 보이콧. 이재명 안 변하면 계속 불참. 저건 뭐야? 사퇴해야죠 그러면. 나가세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최고위 사퇴가 아니라 좀 국회의원 그만두라는 소리까지 하고 싶어요. 본인은 단수 받았잖아요 아니, 지금. 고민정 의원이 지금 하는 게 꼴보기 싫긴 하지만 우리는 저것보다 더한 것도 봤습니다. 최고위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쳐나가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도 봤는데 뭐 저 정도는 뭐 그래 우리가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일단 지나가자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 느낌인데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이재명이 안 변하면 계속 불참하는 게 뭘 변하라는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이 아, 마음에 그러니까 안 저게 들어. 걸려 있는 게 임종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사천 해달라는 겁니까? 그럼 본인도 지금 사천으로 단수 받았습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왜 계속하고 불참하려면 불참하라고요. 나가시라고요. 지금까지 참아준 게 몇 년입니까? 최고위에 시켜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중간마다 사실 새날에서도 그래도 고민정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계속했지만 이거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실망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민주당 내에서 고민정 단수를 받으면 우리들 입장에서 반댈세 하기가 힘들어요. 고민정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란 말이에요. 일단 민주당 대표로 선발된 이상. 근데 이런 짓 하면은 지지층들이 움직이겠냐고. 적당히 해야지. 왜 임종석 거기 공천 안 해주냐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본인도 지역구에서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 그런데 때문에 저는 고민정 의원도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신들의 움직이는 걸 보면 진짜 카르텔 같이 보여요.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점잖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청와대 카르텔처럼 보이는 거예요. 청와대 멤버들이었으면은 다 영어무군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문 비문 이런 걸 떠나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우리가 쇼츠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멘탈로 가면 되거든요. 왜 그 프레임 안에서 허덕거리면서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도 더 하고 싶진 않지만 윤영찬이 탈당을 하려고 했다가 20분 전에 번복한 이유가 고민정,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류했고 설득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을 이번에 이재명이 임기 끝나면 당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데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네. 이런 속셈이 있다는 것까지 기사화되고 나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홍진아님 국짐당은 합니다. 다바다 여사 특검 방탄공천 국짐당은 합니다. 자, 민영동님 새날 구독하라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하셨고요. 지금 그 새날 정보방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방에 좀 들어와 주세요. 선거 때 이만한 게 없어요. 새날 방송은 하루에 한 4-5시간밖에 안 돼.
24시간 이걸로 돌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정보.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위에 들어오시기 바라고 8,000명 됐어요. 너무 전방한테 10,000명은 돼야 되는데 8,000명이 뭐야. 우리나라에 새날 정보방 말고 뭐 10,000명 가까운 방들이 있어. 내가 본 적이 있어. 아, 그래요? 12,000명 방 본 게 내가 최대 숫자였는데. 뭐 그런 거 주식방인가? 맞아. 정확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